네, 여러분 시작 전에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기지개 한 번만 쭉 필까요? 한번? 아우 너무 좀 이렇게 좀 어깨도 좀 이렇게 쭉쭉 한번 펴주시고, 예, 몸도 이렇게 고개도 한번 쭉쭉 돌려주시고, 예, 이게 좀 너무 경직되어 있. 또한 그러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런 뭐 강제적인 그런 것보다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또 잘 끼워야 잘 깨야 또 두 번째 세 번째 또 자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쭉쭉 여러분 스트레칭은 네, 생활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어떤 혈액순환과 그런 걸 위해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목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넘어지시거나 삐시거나 그런 거에 위험해서 한 100%
자, 박수! 자, 박치가 아니면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대구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셨는데, 자, 오늘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이다 창립 총회이자 첫 콘서트입니다. 청출어람을 진행을 맡은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개그맨 김완기 인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9시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란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저랑 같이 또 사회를 맡게 되고 이번 행사에 의해서 1부터 A to Z까지 모든 것을 또 일일이 체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진행을 해주신 우리 리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머스타드 소스. 좋다는 건다 하며 살아요. 노력해봐요. 눈물 나는 그리움도 경험해봐요. 사랑해봐는 아픔이래요. 가슴이 답답합니까? 되는 일이 없나요? 어차피 찍어야 한다면 이제부로 합시다. 선물이요. 자. 내 맘 같지 않은 세상 재미없어도 사랑하면서 사랑 주면서 날 버리고 떠난 사람 미워 말아요. 행복하기를 웃고 살기를 가슴이 답답합니까? 되는 일이 없나요? 어차피 뽑아야 한다면 이제부로 합시다. 저 하늘에서 보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을 품어 가슴이 답답합니까? 되는 일이 없나요?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힘을 내어 삽시다. 같이 할까요? 어차피 찍어야 한다면 이제부로 합시다. 자, 청년들 힘을 내봐요. 힘을 내요. 힘을 내어 합시다. 대한민국 청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역시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지가 않아. 목소리도 20대, 외모도 20대, 키는 알겠습니다. 키는 오늘도 약간 10대.
아니에요. 아, 10대도 못 되는군요, 요새는. 아니에요. 오늘 의상 자체가 네. 굉장히 머스타드 소스 같은 느낌으로 아. 굉장히 밝아요. 저도 한 2년 만에 공연을 비대면 공연만 2번 했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떨렸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걱정도 네. 됐었고 그래서 노란색이 좀 보호색이잖아요. 특정 그렇죠. 정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그렇죠. 오늘 마음을 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럼 노란색을 입은 거고요. 저는 네. 특정 정당인가요? 예, 특정 정당을 지지를 하셨네요. 색깔로. 네네네. 네. 저는 얘기를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오늘 특정 정당 느낌은 아니에요, 전혀. 여기가 약간 네. 간고등어에 머스타드 소스 뿌린 것 같은 네, 느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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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 노래는 이제 힘을 냅시다라는 노래죠. 네, 그렇죠. 네. 정말 가사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딱 맞는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일단은 오늘 이런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며 여기까지 온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청년 시절을 지냈지만 제가 이제 제 나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청년을 살짝 벗어난 나이로서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무언가가 그동안 참 마련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제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되지 않았었고 또 청년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그 얘기를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시지만 그걸 우리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청년이다. 청년의 이익을 많이 그게 어떤 이익이 됐던 네. 마음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뭐 이런 경제적 가치나 뭐 이런 게 많아지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청년들을 위한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이다라는 이미단체를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토론을 그러면 좀 해보자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토론이라는 게 원래 지겹잖아요. 지겹죠. 네, 지겹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기도 어렵고 네. 아니 난 뭐 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괜히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 찜질방에서 앉아서 계란 까먹듯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공연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편하게 얘기를 즐겁게 재밌게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콘서트 합동 토론 콘서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청출 어람 1회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딱딱한 기본 토론의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 네. 콘서트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같이 즐기면서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을 앞으로 예. 점점 많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그렇죠. 제가 살짝 청년을 벗어난 나이로서 여러분들한테 마련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자꾸 벗어났다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한참 그냥 청춘이신데. 인으로 들어올까요? 네, 그럼요. 네,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우리 이 콘서트와 토론이 합쳐진 이게 지금 첫 번째 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네, 노래 오셨는데. 한 곡 딱 하고 나니까 긴장이 딱 풀리는 게 앞으로 이 청주로랑 그렇죠. 콘서트 한 100회까지는 갈 것 같아서 아,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딱 노래를 끝나고 앵콜이 한번 딱 쏟아졌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처음이라서 앵콜을 안 하신 거죠, 그죠? 처음부터 약간 실수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제가 혼자 앵콜, 예? 늦었어요. 늦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서울이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네, 거죠? 두 번째는 설을 지나서 네. 2월 5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지금 4회가 더 잡혀 있고요. 대전, 전주, 그 다음에 부산, 원주의 순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이제 소지역들로 지금은 광역도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그렇죠. 더 많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5회까지의 행사를 2월 중순까지 다 끝내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네, 아주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보다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네. 자,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이다. 오늘 행사가 계속해서 청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 주인공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인공들. 진보 청년들을 또 대표하는 두 분을 그렇죠. 모셔야 되겠죠. 네, 두 분.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네.
우리 리아 씨가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이동학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도 오시게 됐습니다. 네, 네. 청년을 정말 대표하시는 네. 두 분이시죠. 네. 네, 두 분 어디 가십니까? 일로 도로 오세요, 앉지 일로 마시고 오세요, 이제 일로 네, 자리를 해주시기 여기 바랍니다. 무슨 벽이 없어요, 우리는. 예, 벽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올라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오시죠. 네, 예, 예. 네, 마이크를 좀 전달을.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렇게 소개를 멋지게 해드릴까 그러다가, 네. 우리 최고위원님과 의원님께서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두 분에게 네. 부탁을 드리도록 제가 봤을 하겠습니다. 때는 준비했어요. 네, 멘트 준비했어요. 네, 준비 안 되셔도 안 되셔도 워낙 그냥 말씀 바로 나오실 수 잘하시니까.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먼저 이동학 최고위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네. 제가 저희 이제 조선 건국된 지 한 600년 전 됐고, 600년 전에 이 태조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이 만나가지고 무학대사까지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조선을 개국했는데 그 이후로 쭉 이제 역사가 흘러왔고 강원도에서 전주 이씨의 후계자인 저희 아버지하고 정도전의 후예인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가지고 낳은 게 바로 저 이동학입니다. 예. 아, 그래서 저는 네. 준비했어요. 아니, 준비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혁명을 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고요. 그 혁명에 의해서 제가 칼에 찔릴지 안 찔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운명인데, 그것이 이왕이면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아니, 우리 이동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앞에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니까 지금 장영태 의원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뭐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선 건국까지 갈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베풀장의 서울경의 클테,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진짜 이렇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셔도 너무 말씀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네, 사회자들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두 의원님들과 함께 또 즐거운 또 소통의 장을 두는데 또 손님들이 또 있죠? 그럼요. 네. 네, 오늘 발제자 세 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종님, 조용란님, 정선혜님 무대 위로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자, 오늘 발제자입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뭐 거의 검사, 거의 뭐 변호하는 것처럼 지금 뭐 문서를 지금 A4 용지를 지금 거의 한 200고지 원고지 지금 몇 장을 준비하신 겁니까? 네. 자, 두 분 의원님 저희가 앉으시고요. 여기 앉을까요? 네. 네. 이쪽으로 여기였나요? 앉으시면 될 것 네. 같고. 의원님들이 네,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까지 저희 MC 두 석이고요. 여기 두 분 앉으시고요. 네, 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세 분은 거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자들도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한 분씩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네, 우리 소개를 먼저 김효종님이시죠? 네. 네, 김효종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청년 음악가로서 여기 참석하게 된 김효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지금 청년 자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용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등록 NGO인 평안국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이 오셔서 이제 발제를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네네네. 누구 제일 먼저? 일단은 뭐 조용란님부터, 네, 조용란님부터 한번 오늘 뭐 발제 주제 및 토론을 할 텐데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 오셨는지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용란님, 네, 어떤 주제로 오늘 토론을 좀 나누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이 자립하기 전에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들이 있는데 사각지대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취업을 나갔을 때 그 지원금 없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왔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한 자립 방안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고 네네. 하셨는데,
어떤 위원한테 뭐 질문을 먼저 하고 저요? 싶으신지. 예. 질문해야 되나요? 네, 질문해도 되고 본인 자유 발언해도 아. 되고. 예. 그럼 일단 제 거 읽고 질문하면 안 될까요? 네네네. 지금 현재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저와 같은 미혼모, 미혼부들 그분들이 다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비가 없어집니다. 저는 회사도 수습기간이 있듯이 사각지대 청년들의 지원금 또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취업한다고 해서 다음날 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안 맞아서 못 나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출근하는 동시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비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회사가 그만두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꽤 기간이 오랜 시간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막막하다 보니 청년들은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다만 그 지원금을 조금 좀 오래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게 자기 삶이 윤택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이상의 수준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미혼부는 자녀 출생 신고가 어렵다 보니까 미혼모보다 지원받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쌓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청년들이 자립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애를 낳지 않는 청년들의 인식이 강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청년들이 자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또 환경이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국가가 이런 사각지대 청년들의 육아를 책임져 줘야 청년들은 마음 놓고 일하러 나갈 수 있고 일정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면 그때 청년들은 비로소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대구에서 많은 분들 도움으로 이제 자립을 원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저희가 임대료 안 내다 보니까 민원을 되게 많이 넣고 저희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청년들이 직장을 가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프리마켓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주어진 시간이 2분 안에 뭐 하다 보니 지금 뭐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감정이 약간은 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쪽입니다. 네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를 놓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사회나 국가가 아이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이 환경 자체가 점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네, 추세이고 맞죠. 그런 어차피 그 친구들한테 나가는 기초생활수급비가 평생 이걸 기초수급비를 주느냐 아니면 지금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청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청년들한테는 유예기간을 좀 달라는 거죠.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게 생각을 더 하시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거죠.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자립한다고 취업을 나가고 싶어도 일단 부모님들 인식에서는 네가 벌써 취업을 나가게 되면 이 생활비가 없어지게 되는데 단지 10만 원, 20만 원 더 벌자고 나가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근데 그게 네.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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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조용란 씨의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어떤 위원께서 마이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라 사실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네. 이제 적용되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취업 시에 그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시켜달라, 유예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이제 취업 시에는 대부분 다 사대보험 적용되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서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유예를 두는 게 어떤 형평성에 맞을지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참 고민스럽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제가 한번 유예가 가능한지. 또 한편으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 이건 사실 한부모 가정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1인 가구 지원법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모든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들이 여성 미혼모 위주로 좀 편성되어 있는 네, 부분을 맞아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출생신고나 이 어떤 자격 등록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어떤 차별이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이 좀 높게 느껴져서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1인 가구 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미혼모든 예를 들면 1인 가구도 이 주택 청약에 순자산 규모 3억 3천만 원 이하는 청약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 조건도 완화된다든지 아직은 중위소득 60%밖에 안 되긴 한데 이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긴 해요. 그래서 미혼모나 미혼부 모두가 적용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육아 책임 부분은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게 총체적 난국인데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하게 아시는 부분은 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뭐 키움센터, 방과 후 교실 등이 다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또 구청, 관할 구청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고민인 게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교사 비용이나 간식 비용에 차별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동대문구청 담당 과장국장님들 모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움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의 간식비는 어찌되건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간식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똑같은 6살짜리가 누구는 뭐 간식비가 3,000원이고 누구는 2,000원이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육아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등이 있는데 지금 주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다 엄청난 주제들이라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제가 한번 이 부분은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네. 제가 좀 자료 열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니까 100번 토론 나와야 돼요. 네. 이 정도 주제는.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네. 뭐 어떤 토론이라는 게 자체가 어떻게 뭐 공격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 문제를 하나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방안을 하는 거 보니까 네. 공격받는 거 아니시니까 네. 예, 절대로 공격하는 마음을 거 놓으시면 아니니까. 됩니다. 지금 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막 경직돼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네. 발언을 너무 길게 하시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오리 그렇죠. 소리 내면서 발언을 끊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 청년의 자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목표가 자립과 독립 이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부모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런 것들은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프리마켓 말씀하신 또 예. 이게 이제 뭐 그 직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실제 부모의 지원이 없이 이렇게 자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특화된 이런 지원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이 이제 뭐 예산이 됐든 아니면 제도가 됐든 아니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많이 주어진다든지. 네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아니요.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마이크 예, 하실 거 말씀이 아니에요? 있으시면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네. 프리마켓 아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대부분 프리마켓 노점상이라는 그렇죠. 노점상. 그게 제가 노점상 있어요. 출신이라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점상이라는 그게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배워서 뭔가를 팔 수 있는 거기 저희가 매장을 차려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프리마켓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 자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시각적으로 안 좋게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대구는 또 약간 또 이게 좀 서울하고 서울 경기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제도가 또 다 안 좋게 네. 비춰지는 것 같은데 네네. 솔직히 다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이게 어디는 조금 활성화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솔직히 좀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공통적으로 좀 잘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네네. 어, 그 경기도에서 지난해 이제 조례 같은 게 하나 이제 공론장에서도 다뤄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한번 이 문제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시장이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프리마켓 지원 제도는 단체장 권한인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의원님 저희 국회에서 한번 만나 뵀는데 저희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저희는 서울 같은 경우 서울형 프리마켓이라 해서 다 규격화돼서 이 박스 맞아요. 프리마켓 박스도 다 제공하고요. 네네네. 다 했는데 대구가 잘못했네요. 대구에 한번 내려오셔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할까요? 대구가 잘못된 걸로 정리를 좀 한번 하면 더 하고. 근데 그
그 노점상 옛날에 노점상 플리마켓이라고 하고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뭐 홍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말로 그 예전에 떡볶이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거기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게 잘만 활용되면 그 도시에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네, 될 수도 맞아요. 있고요. 그렇죠. 예, 예. 네. 여러 가지 풍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에게 그 도시를 걸으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또 자리매김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잘 부각시켜서 맞아요. 예, 제도를 잘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한다고 합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문제되지 예전에-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청계천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계천에 그 어떤 그 개발이 되기 전에 양쪽으로 노점이 얼마나 많이 거의 몇십만의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워오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어떤 피와 땀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노점을 보는 시각 자체를 맞아요. 우리가 좀 어떤 뭐 안 좋게 보고 솔직히 그게 안 좋은 시각이라는 느낌보다는 민원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원에 굉장히 취약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만 조금 우리 시각을 좀 더 넓혀서 근데 뭐 민원을 오늘 좀 너무- 웃겨달라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정책 발표를 다 하고 계시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왜 뭐지 나라정터 이런 데 가면 아니면 계약을 수의 계약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관공서에서. 그럼 청년들이 뭔가 사업적으로 뭔가 내면 항상 전에 뭘 했는지 이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세요. 항상 그걸 갖고 오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은 과연 거기에 제출을 해서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도도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은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청년들한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기업 지원 특별법 발의한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기업, 청년 창업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청년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원 사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의계약이나 나라장터 입찰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 청년 기업이란 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법 발의해서 지금 계속 그 법안 통과되게 하고 있는데 그 빨리 하면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꼭 통과되시길 바래요. 네, 일단 네. 뭐 더 딥하게 대화를 좀 나누고 싶지만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대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할 말이 많으신 거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많아요. 왜냐면 또 내려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네. 또 뒤에 사람들 계시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누구시죠? 다음은 우리 김효종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네, 우리 김효종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입장에서 한번 또 예술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예술인. 네네. 네. 그 예술인들이 그 예술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현재는 그 보통 대부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직장을 따로 병행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또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음악적 삶의 비중을 이게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쪽 음악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좀 더 발전되는 그런 환경이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또 그런 변화가 기대가 할 수 있을지, 네, 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런 혹시 계획들이 또 있으신지. 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좀 배낭 메고 한 2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렁뱅이로 다녔어요. 지구촌 거렁뱅이로. 근데 이제 프랑스에 가니까 그 예술인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잘 돼 있다라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술을 더 하고 싶은데 예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직장 생활이 아니라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예술인 지원 제도가 있고 그것에 고용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예술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프랑스가 실업보험 들어온 게 이제 도입된 게 58년도예요. 1958년도. 그리고 이제 그때는요 3개월만 일을 연속으로 했었던 증빙만 하게 되면 바로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근데 그 예술가들의 경우 연속으로 일을 했는지,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스태프로 일을 했는데 영화는 오늘 촬영 있고 내일 촬영 없고 내일 모레 촬영 있고 이렇게 되면은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가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예술 타운도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용보험에 관해서 고용주가 예를 들면 이런 카페에서 누군가 예술인을 고용을 하면 이 그 고용한 사람이 이 고용보험을 내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예술가도 내는 거고 그것이 일정 부분 쌓이면 그것이 축적돼서 자기가 소득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우리나라 역시도 아까 도시 얘기했는데 이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정서 중에 굉장히 예술가들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가 주는 것, 그림이 주는 것, 그 다음에 재미있는 축제 이런 것들이 주는 것. 이런 요소들이 죽은 어떤 도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한 정도의 지원책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이제 예술인 복지센터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가 3년 이내에 이제 작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용보험은 지금 실행을 하시고, 보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예술인들도 4대 보험을 받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마저도 이제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지역 가입자로서 그걸 내야 되는 형편이니까. 예, 그리고 뭐 저도 창피합니다만, 2년 동안 지금 공연은 딱 저기 2번밖에 못 한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는. 그렇죠. 오늘이 3번째인데 오늘은 근데 이제. 오늘도 이거 거의 자비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자비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대출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뭐 학교 강의도 나가다가 또 뭐 저도 다니는 이제 대학원 있고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대출해 주시는 것도 쓰고 막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네.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예술도 직업인데 그 직업적인 면에서의 이제 타 직업과 동등한 형편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K-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콘텐츠 강국 아닙니까? 그런 콘텐츠를 점점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메이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메이저 활동을 하시지 않더라도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밭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사회자가 아니라 예술인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예술인 개그맨이 희극인으로서 애국이지만 여러분들 개그맨이 전국에 3사 공채 개그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사 공채 개그맨이 1,800명입니다. 1,800명인데 1,800명 중에 방송을 몇 명이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1,700명은 어디 가요? 이것 또한 어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리아 씨가 말씀해 주듯이 어떤 4대 보험 고용 이거는 당연히 저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19로 해서 긴급 생활 지원금이라는 정책도 있었는데 그게 그것도 3년 이내에 예술 예. 활동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것도 네.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어려워요. 네. 거였어요. 누구는 쟤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받았어. 근데 방송 안 하고 있는 애는 못 받았어. 네.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왜냐면 또 이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살고 도시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네, 문화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한 말씀. 네, 문화예술 진짜 너무 힘내시란 말밖에 할 수 없어 너무 죄송한데 사실 이제 작년에 그 문화예술인 관련 지원법이 처음으로 통과됐죠. 그래서 그 관련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고용보험도 어찌됐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고 어찌되었건 이 소위 안정된 직장이 아닌 혹은 안정된 일자리들이 마련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소위 고용 불안정 수당이라는 개념이 도입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00%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80만 원, 70만 원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스웨덴이나 서구처럼 고용 불안정 대상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직업이었으면 고용이 불안정할 거면 150만 원 줘야죠 사실. 더 고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보험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 실제 매출을 잡지 못하니까 방금 3년 이내 소득 지출 증빙도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손실보상안을 짤 때 어떤 기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뭐 예를 들면 보통 지금 2019년도나 2020년도 매출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손실보상할 때 뭐 디딤돌, 버팀목, 자금 지원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너무 들쭉날쭉해서 좀 잡기 어렵다는 점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소득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부분인데 정말 소수의 몇몇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다 손실보상의 대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3억 벌던 분이 1억 벌면 2억의 매출 손실이 있는 건데 700만 원 벌던 분이 10만 원 벌던 한 100만 원 벌면 이 6분의 7분의 1 토막이지만 600만 원의 매출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매출 손실을 대상으로 우리가 손실보상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물론 이제 한도는 있지만 그럴 때 참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하셨듯이 사대보험은 기본이지만 고용보험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준해서 혹은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제 부담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제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문화예술인 공제조합을 만들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셨고, 뭐 지금 항공조종사 똑같거든요. 지금 조종사 특히 스튜어디스 분들이 다 지금 배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막 국회에서 항상 논의하는데 결국 아직 결론은 안 나오고 있어. 너무 제가 진짜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효정 씨, 대답이 좀 됐을까요? 네, 우리 됐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고민해보는 그런 장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자꾸 이루어져서 네. 좀 해결책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앞으로의 그 꿈은 뭡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현실의 어떤 이상적인 꿈. 저는 그냥 공연도 많이 하고 앨범도 계속 하면서 네. 지금 그냥 활동을 계속 하는 게 그냥 소박한 꿈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꿈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이루지 못하는 꿈이 아니고 되게 앞에 이거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꿈인데 이렇게 그냥 자기 그냥 계속 노래하고 싶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얼마나 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웃기고 싶습니다. 네. 저는 눈물 닦아주신 줄 알았어요. 네. 일단 안경 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네, 방역 네.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네네. 네, 오늘 김효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제자분이 일부 예. 정선혜님 네, 한번 얘기 정선혜님 들어보도록. 오랫동안 또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는 평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청년 정선혜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평화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라는 말은 정말 당연히 좋은 표현이고 좋은 뜻일 거라는 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건데요. 제가 그렇지만 이게 평화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모두 평화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부 등록 NGO에서 통일교육, 평화교육과 국내외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청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평화교육을 통해서 평화 공감대 확산을 노력하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회는 계층과 세대, 그리고 성별, 지역, 그리고 특히 이념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자주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많은 청년들은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거나 취업, 결혼, 출산, 심지어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또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이념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현재 밀접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슈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해결돼야 할 일인 거는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움직이는 청년들이 너무나 적은 게 현실입니다. 다른 여러 문제들이 중요한 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평화도 우리가 앞으로의 삶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꼭 고민하고 공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들만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MZ세대, 어떻게 보면 다음 미래세대인 거죠.
그 세대들도 함께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각자의 문제로서 서로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를 꿈꾸는 청년과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이 배출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제가 속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랑 학교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더욱더 협력해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런 형태에서도 그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네,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 중간에 오, 오리 소리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했습니다. 자를 뻔했어요. 네. 저는 웃기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네. 웃길 틈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는 뭐 좀 길어지면은 제가 바로 이 네. 우리 소리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때도 비폭력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의원님들, 계속 놀라시고 와, 계세요. 우와, 그러지만 마시고. 너무 네,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교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금강산 현대화산 이제 금강산 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갔다 그냥 간 말고 전 살았었는데 거기 금강산에서. 근데 어찌되었건 이 실제 교류하고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게 2017년에만 해도 막 정말 로켓맨 얘기하고 막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2018년 당시에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되면서 세 번의 북미 정상회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의 물꼬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 조선노동당 청년동맹 위원장하고 저랑 이제 따로 북한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었어요. 이제 몇 개 부문 대표들 만나서 했는데 원래 뭐 200명 규모로 남북 청년 대표자 회의도 하자, 뭐 이렇게 모임도 갖자 다 합의하고 내려왔는데 2019년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물론 북한 사람 만나면 통일부에 다 접촉 신고합니다. 당연히. 베이징에 만났는데 바로 너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거저 남조선이 한 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엄청 화가 나 있어서 저희가 정말 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남과 북의 당사자 간의 이 합의나 논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찌됐건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사실 최소한의 정말 교류들, 최소한의 회의나 혹은 뭐 저희가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제3지대에서의 만남까지 허용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도적 지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인도적 지원마저도 지금 막혀 있거든요. 사실 유엔 제재가 아니고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뚫기 위해서 저희도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도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요. 정말 최소한 이 코로나 위기만큼 더 싫은 게 이 남북 간의 이 대화 단절이 계속 오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어찌되건 저도 뭐 통일 관련돼서도 관심도 많고 열심히 노력해온 활동가 중에 한 명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정선혜님이 질문을 요즘 보면은 어떤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북한과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도 있지만 그런 평화를 말씀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세대 간의 소통, 어떤 그런 쪽에서 좀 더 함축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최고 위원님, 예, 좀 들어가 주시죠, 이제. 네. 안으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존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목표점이기도 하죠. 인간이 2명 이상 있으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그 갈등이 그냥 우리가 뭐 외면하면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면으로 좀 마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함에도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게 뭐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게 헌법적인 사안에서도 들어와 있지만 통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안보 문제랑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맹목적으로 과거에처럼 이렇게 지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협력 차원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 간의 갈등 혹은 다른 다국적,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갈등점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전반적으로 패권 이 경쟁으로 글로벌 사회에 가면서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섬나라에서 살고 있는 느낌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털어내고 지금 MZ세대가 결국 굉장히 수많은 나라, 세계 여행도 거의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 이 코로나 이전까지 그래서 교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외국어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평화나 이런 것들 좀 리드해 갈 수 있는 선진국, 선도국 이런 쪽으로 좀 더 기회를 좀 찾아보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좋은 영역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소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이 되지 않는 상대방을 괴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이대녀와 이대남의 싸움이라든지 그분들도 다 만나서 결혼하고 살 텐데 지금 왜 그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만나서 소통을 해서 그런 장을 열고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양보라든지 아니면 이건 내가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말자. 그렇습니다. 괴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만나서 손을 네. 잡고 얘기를 해보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네 1부 토론을 이걸로 마치겠고요. 김효정 씨의 공연으로 아름답게 1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토론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네. 네, 우리 조금 쉬셨다가 우리 김효종 씨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노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또 판단하는 어떤 지금 무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시간을 좀 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정 씨 네. 오늘 떨리시겠어요. 네. 네, 지금 저기 한 쇼케이스입니다. 오늘. 예, 50만 명의 유튜버들이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래서 위고잉 호스텔 9층 레이지 리자드 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춘오람 생방송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청춘이다. 네. 청춘이다의 첫 합동 토론 콘서트, 청출어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이고요. 네. 이 다음에 2월 5일, 네, 2월달 설 지나고 나서는 대전에서, 대전에 가고, 그 다음 날은 전주에서, 그리고 네. 원주, 네, 주주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중간에 부산이 있죠. 부산이 네, 있죠. 부산 원주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뭐 초기 계획은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그렇게 이어진다고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굉장히 이글라이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계속 그렇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쪽에 대구, 경북 쪽도 좀 가고 강원도 쪽도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또 소통의 장도 그렇죠. 안 된다고 할수록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5회, 6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토론장이 열어지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소원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 이제 말씀을 우리도 드리고 그만 있습니다. 좀 빠져주죠. 됐어요? 네. 됐어?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요즘 이런 자리 또 만들기 힘든데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또 많은 분들이랑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제 노래 중에 그대 내게 와요란 곡 첫 곡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도 기억할지 모르는 우리의 첫 만남을 난 기억해요. 그날이 그대에게도 특별한 날로 기억되길 바래요. 그대가 그리운 설레는 이 밤이 좋아요. 매일 밤 그대와 손잡고 걷는 꿈을 꾸죠. 그대 내게 와
잡아요 내게 와요 주저하지 말고 나의 손을 잡아요 내 눈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댈 바라보네요 그대가 돌아봐 주기 자꾸만 기도를 드리죠 그대가 그리운 설레는 이 밤이 좋아요 매일 밤 그대와 손잡고 걷는 꿈을 꾸죠 그대 내게 와요 망설이지 말고 나의 손을 잡아요 내게 와요 주저하지 말고 나의 손을 감사합니다. 네. 효종 씨, 정말 미안한데 시간 관계상 한 곡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잘린 거 아니에요? 네, 짱. 아니, 안 자른 거 아니에요. 상처받지 말라고. 네. 상처받지 말라고. 네. 상처받지. 그럼 더 좋은 노래를 해주세요. 아니야. 다음에 또 어디 그러면은 저기 우리 저 전주 가거나 대전 갈 때 따라오세요. 눈빛 흔들리는 거 봐.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래를 듣고 싶은데 또 우리 발제자분들도 세 분이 또 남아 있고 우리 9시까지 딱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 좀 쉬셨습니까?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또 발제자 세 분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자리 다시 해주시고요. 자, 또 우리 이슬기님, 주우리님, 박승선님, 백승선님. 네, 백승선님 무대로 박수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승선님이 아니라 봉리나님. 네, 봉리나님 세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봉리나님 나오고 계세요. 네, 우리 발제하시는 네. 분들이 다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네. 네, 자, 순서 상관없이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네, 순서 상관없습니다. 순서 상관없고, 순서는 없고. 자, 먼저 토론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기님부터 발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기님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이슬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드릴 내용은요, 청년 마음 건강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고요. 네, 지금부터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 청년 마음 건강과 관련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1년 연간 2,000명에게 마음이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심리지원센터 등 무수히 많은 마음건강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수많은 상담기관과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느끼는 우울감과 고독사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우울 점수는 모든 성별과 연령대 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해당 점수는 가장 낮은 60대와 비교하였을 때 1.5배 이상입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의하면 청년 화병 환자도 2015년 2,100여 명에서 2019년 3,3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것입니다. 한시적인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엔데믹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마음건강 사업 역시 단순한 심리 상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다양한 청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청년 마음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우울감이 낮아지지만 상담이 끝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온다며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첫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심리상담뿐 아니라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남았습니다. 요즘은 워라벨이 아닌 워라블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네, 예. 네, 요즘은 워라벨이 아닌 워라블이라고 합니다. 일과 삶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파악하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기에 저는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를 이끌며 그런 지속 가능한 상담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급하셨죠? 네, 시간이 지금 2분 32초를 네, 쓰셨습니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분 한 28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이제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있고 지난 해에 저희가 이렇게 당정청 그런 이제 청년정책 협의를 하면서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재명 후보께서 이 마음건강 바우처 확대를 좀 더 하겠다. 이게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식의 격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정신병 하면은 되게 안 좋게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 멘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급격한 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혹은 자기가 평상시에 당해보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당하면 당연히 흔들리죠.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뭐 유럽 사회라든가 미국 사회, 캐나다 사회 가보면 이런 상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병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사건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이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의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더 확장되는 것 저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확장해야 될지는 아마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 디테일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야. 정확하게 시간 쓰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시간 네. 재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장영태 네, 의원님.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20대 여성의 우울증 증상이 매우 심각해서 저도 이제 국회 여가위원으로서 항상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있긴 한데 사실 30대라고 하셨는데 20대 여성이 더 지금 우울증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 가구 소득이나 순자산 증감률을 보면 모든 세대가 다 증가하고 있어요. 소득도 증가하고 있고 자산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유독 20대만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으면서 사회적 생활도 되게 차단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 이제 어찌되면 정부에서 이 여러 가지 마음건강 상담센터라든지 바우처 사업을 시범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어떻게 이 치료까지 가능하느냐 이 논의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바우처나 상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위 원 생활로 복귀하는 이 생활복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어찌됐건 후보께서도 발표하셨고 또 심각한 상황이란 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리언님
리안님, 이게 여성 우울감이 높을 때 같은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책이요. 직접적으로. 이것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네.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예.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소속사랑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좀 이제 뭐 안 좋은 사건이 루머들이 막 돌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울감이 왔었어요. 그때는 아예 그런 우울증 치료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인식이 퍼져 있는 공황장애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아예 제 문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엄마가 이제 돈을 막 집어 던지시면서 나가서 소주라도 먹고 와라. 방에서 그러지 말고 하셨는데 제가 결국은 그걸 뭐 아버지 따라서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극복을 혼자서 한 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전에는 자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살았던 저는 뭐냐? 일에도 집중 못하고 마음은 계속 아프고 또 한동안 감기처럼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뭐 한 몇 달 만에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괴롭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네.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낙인 찍히지 않고 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감기처럼 사대보험, 건강보험 다 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치료 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되고. 네. 저는 하나 또 드시자면은 여성 우울감, 남성 우울감도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많이 그러고 있지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심지어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작가랑 소통해봐요.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지금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네. 이슬기님한테 좀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주우리님. 네, 이건 주우리님.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주우리님 마이크 네. 받아주시죠. 네, 제 주제는 청년 빈곤과 공정입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떨리네요. 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네. 집 포기, 결혼 포기, 정규직 포기. 하지만 노력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꿈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선 32살 청주 청년 주울입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소년공, 소녀공으로 힘들게 자라오셨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고자 주경야독으로 노력해서 해외 명문 대학원에 합격했었으나 지긋지긋한 가난은 정말 물귀신처럼 3대를 이어 교육의 빈곤, 기회의 빈곤을 낳았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공기업 파견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회사 관계자분께서 금전을 요구하시면서 정규직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거절하고 정정당당하게 정규직 시험을 봤으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00% 채용 비리. 애초에 제 자리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공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단기 알바가 저의 직업이 되었고 최저시급이 저의 연봉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란 이유로 면접도 보지 않고 대기업 인턴에 채용되었던 이준석 청년 당대표는 자신의 스펙이 오로지 노력과 실력 덕분이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 자리에 올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32살 청년 주우리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주우리 청년 개인의 노력과 실력의 문제일까요? 오늘도 저희 아버지는 퇴근 후 손에 묻은 까만 기름때를 열심히 닦지만 이미 50년 넘은 기름때는 손톱 깊숙이 파고들어서 닦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은 절대 손에 기름때 안 묻히겠다. 소년공 아버지의 딸 주우리가 대답합니다. 소년공 아버지의 기름때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노동자의 자녀가 대우받는 세상, 공정하다는 착각을 깨트리는 세상, 그것이 주우리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발언해 주시죠. 운전 요구했던 공공기관 직원은 처벌 받았나요? 아, 그 뉴스에 또 나왔던 나왔어요? 아, 네네. 그 강원도 모 기업. 거기셨군요. 네, 그거를 이제 밝혀졌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정청래 위원님이라서 네, 아직까지 그 소송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네. 그 윤핵관도 계시죠, 거기. 네. 과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이렇게 세웠다면,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노력만 하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죠. 자식의 소득이. 근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고,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시대. 결국, 부모의 자산 때문에 흙수저다 금수저다 나누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결국 그 부모의 자산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국토위도 하고 있어서 최저시급을 어기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최저 주거 기준을 어기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14제곱미터 4.1평 정도 되는데 그걸 어겨도 방을 쪼개기 하던 깡통 전세를 내놓던 다 지금 일단 허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뭐 여러 가지 취업 관련돼서 겪으셨던 애로사항들은 진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래도 저희가 표준 이력서 제도나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으리라 보는데 어찌되었건 뭐 차별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국회가 국민권익제보 신고센터 기능도 하거든요. 실제로 법에도 이 여러 가지 어떤 차별과 이런 신고제보센터로 국민권익위와 국회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게 빈곤하고 이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빈곤과 공정이 문제됐던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당시에 이제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확 등장을 해서 실제로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호들을 제가 보니까 이런 구호들은 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에 와서 불공정해진 게 아니고 늘 불공정한 상태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의 정치권에서의 화두로 삼았지만 여전히 이 화두가 유효한 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오히려 더 불공정이 더 심화되고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됐고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분개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기사가 나왔는데 기아차에서 이렇게 그 노동조합 조직원의 이 자녀들을 채용하는데 이제 가산점 주게 되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 그거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게 되고 또 현대차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2,000명 정도 쭉 몇 년 동안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청년 채용 100명 했어요. 나머지는 다 누구냐? 은퇴하신 분들 다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모습들이 이 모습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청년은 이제 진입하는 청년은 아버지가 힘센 사람이 아니면 어머니가 힘센 사람이 아니면 취약계층화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의 싸움을 결국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늘 그런 정치인들이 만약에 못하면 제 이름처럼 이제 혁명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에 혹은 이재명 정부에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대를 이번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국민들께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기해 주신 내용을 정말 뼈에 새겨서 이번 선거운동 과정도 그렇고요. 앞으로 향후의 정치를 해가는 과정에서도 늘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뭐 알파고 수준으로 이분을 정확하게 맞추고 계세요. 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혹시 뭐 속으로 하나 둘 세면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네. 저는 엘리트주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야당의 모 대표님도 굉장히 좀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각자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학력이 높고 주변에 이제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많고 이것만을 능력으로 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 참 대단합니다. 어디 나가서 보면은 맨날 1등 하고 있잖아요. 네, 문맹률이 이렇게 낮은 국가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리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그러려고 이거 청년이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우리가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조윤희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난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좀 불편한 것일 뿐이지 힘든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죠? 많이 힘듭니다. 그런 힘든 세상을 이번에도 우리도 정권에서 또 이런 어떤 정책들 많이 세워서 힘들지 않는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또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은님 네. 감사하고요. 자, 우리 복리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예술가로 참여한 복리나입니다.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복장부터가 네, 심상치가 예술가. 않아요. 네, 복장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예. 범상치 않아. 네. 그런가요? 네, 오늘 어떤 주제를 말씀 가져오셨나요? 앞에도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 예술가들이 사실 살아가는 게 있어서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또 겪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로. 네, 네, 자영업자로 사업가를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약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약간 예술 쪽, 자기가 하던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것저것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예술가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술 사업장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꾸려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두부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인 청년 담보대출인데 청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찌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담보대출 그러니까 금융 대출이 대부분 다 신용 대출에 대한 담보거든요. 근데 청년이 신용이 쌓이면 신용거래가 얼마나 쌓였을 것이며 담보가 있으면 얼마나 담보가 있겠어요. 보통 보증인이 있어야지만 연대 보증이 있는 담보대출이나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소위 목돈 마련을 위한 이 소위 시드머니 조성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도 이제 발표하셨던 게 이 1,000만 원의 기본 대출은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소득도 발표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어떤 사업에 혹은 문화예술적 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용 또는 담보대출이 아닌 제3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이 원래 보통 신용기금 보증보험이 결국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기관도 사실 너무 지금 요즘에 돈 되는 사업, 돈 되는 대출만 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나 이렇게 이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등락폭이 큰 직업에 한해서 보다 좀 다른 제도적 설계를 해야 된다는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문화예술인 관련된 뭐 공약도 발표하셨지만 추가로 또 그 부분에 대한 서민 관련된 기본 대출 관련된 그 공약들이 더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 충분히 반영해서 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게 저도 그 어떤 기업을 보니까 그 사람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는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술인들이 이런 뭐 등록제라든가 지금 프랑스 보니까 예술인들이 좀 등록해서 실제로 그러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나중에 증명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거리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사회에 주는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 편익이 굉장히 긍정적인 편익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장면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나왔던 타이타닉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까지 계속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예술가들이.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예술을 끝까지 이제 붙잡고 사람들에게 음악을 이제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존재가 굉장히 저는 좀 우리 사회에서 유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라진 세상은 당연히 상상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이렇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흘러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 분야, 특히나 이 K 한류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세계적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차기 정부에서도 또 더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네. 30초 남았는데 고장 났어요. 일단은 뭐 저희 30초를 저희들한테 쓰라고 우리 리아 씨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봉리나 씨가 얘기했던 그 어떤 우리 그 예술인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 때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어떤 예술 사업장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지금 가지고 오신 것 같거든요.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업장을 냈을 때 어떤 청년 창업 비용을 대출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도 대출을 좀 많이 좀 이율을 많이 낮춰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도 네, 궁금합니다. 사실 대출은 이후에 또 갚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청년 포털 같은 경우도 제가 들락날락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예술 쪽으로는 너무 약간 편협되어 있더라고요. 분야가 조금 한쪽으로만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 청년 예술이 같이 약간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거를 뭔가 편협되지 않고 좀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든 생각이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자면 한 3년 정도는 연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두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박수 치는 분이 계시네요. 네, 봉리나님 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두 분 의원님 오늘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너무 더웠고요. 네. 저기는 시원한데 여기는 더웠고요. 네. 땀을 너무 비오듯 흐르고 있어요. 너무 두껍게 입고 건강이 안 왔나? 좋은 것 네. 같은데. 아니 너무 두껍게 입고 온 게 혹시 아닌가. 안에 내복 입으셨어요? 아니 안에 약간 뭐 히트텍? 입었습니다. 예. 그거야. 오늘 하여튼 오늘 옷 입은 거 실패했다. 요걸 하나 느꼈고요. 그다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까 이제 공정 이야기, 기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래요. 사실 시험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55명 중에 53등을 했던 사람으로서 55등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2명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꼴찌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테스트에 이 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평가의 잣대를 테스트로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너무 제한적인 것 같고 사람들의 많은 능력들을 더 많이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청년분들에 대한 생각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이런 정치들을 해나가는데 일방적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소통해 가면서 함께 정책 만드는 과정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경태 의원님.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선원 수업 발급받아서 배 타면서 돈을 모아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3시간 수업 듣고 8시간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이란 정체성보다는 알바생이란 정체성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미 삼아 대학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정당 활동하다 보면 정당 활동 자체로 돈을 받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학습지 교사, 논술 강사 이런 특권 노동밖에 할 게 없는데 일반 정규직 직장을 다니면서 정당 활동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저도 이제 국회의원 돼서 진짜 운 좋은 케이스지만 항상 제가 지금 83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38살에 당선이 됐는데 뭐 그것도 진짜 행운이지만 항상 내일 뭐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일 뭐 하지? 내년엔 내가 뭐 하고 있을까? 항상 그 불안감과 일정한 두려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걱정,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최소한 청년들이 꿈을 꿀 때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하거나 최소한 평범한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도전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 결국 그런 청년들이 제대로 된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의 전제는 실패해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을 수 있어야 내가 도전해서 깨지더라도 물론 내 인생의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의 기회가 언제든지 보장될 수 있는 혹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사회 안전망 가장 중요한 건 전 사회 안전망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 어떤 실패의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책임으로 느끼는 것, 함께 공감하고 책임져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시간이 짧지만 열띤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시간을 한 1시간 정도는 더 늘려서 늘려야 하던가 돼요. 그래야 될 것 네,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무엇보다 청년들의 이런 모임, 이런 바람직하고 발전적 이런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우리 토론해주신 6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콘서트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토론자 여러분, 또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월 5일날 대전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네. 2월 5일 대전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이어서 복리나님의 공연이 마무리 공연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토론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복리나님의 공연을 감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김한기였습니다. 리아였습니다. 네. 이제 보니 자작곡이네요. 네, 자작곡이에요. 자작곡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이라는 네. 노래 복리나님의 작사 작곡 네. 내일 아침까지 듣어줘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뵈니까 뭐 범상치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악기를 이상한 악기인데, 네. 그 무슨 악기죠? 나는 그 이름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네. 카 뭐라고 하셨는데 네. 뒷글자를 까먹었어요. 카주래요. 카주? 네. 카주? 네. 그렇카주? 예. 네. 그렇카죠. 예, 그렇카주. 네. 그렇게 하죠, 뭐. 네. 네. 지금 목에 걸고 계시죠?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토론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네. 그냥 토론 되게 뭐 재밌어요. 재밌네요. 네. 사실 이렇게 토론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찜질방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계란 그렇죠. 까먹으면서 밤새 그래서 오늘 약간 얘기가 황토색 안 느낌으로 끝난다. 노른자? 약간 노른자 느낌으로. 네.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오늘 6명의 토론자 중 문화예술 청년이 2명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2분이 나오셨어요. 그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네,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화예술 네. 문제. 자, 여유 있게 물도 한 잔 드시고. 네. 네, 이제 거진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복리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신념 자작곡입니다. 사실 곡이 바뀌어서요. 변경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네, 돼요. 곡이 네. 변경되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바람에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리 꼬셨잖아요, 지금. 그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죠. 페스티벌트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don't know, babe, when you hold me and kiss me slowly and sweetly, and it don't change if I had it my way. You don't know that you are. You're the coffee that I need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in the rain, isn't falling. Won't you give yourself to me? Give it all. I just wanna se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Where you go, I follow, no matter how far. If life is a movie, I know you're a star. Oh no, you're the best one. Oh
You're the brown eyes. You're the one that I desire. Help me make up, and then we make love. It makes me feel so nice. You're the water that I'm stuck in a desert. You're the talent on the tap when I'm hatter. You're my sunshine of my lif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ign. Where you go, I follow. No matter how far.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No, you're the best part. Oh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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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s that too? Oh, oh. Let it stop tonight. Let it stop tonight. You're the water that I'm stuck in a desert. You're my talent on a tap when I'm hatter. You're my sunshine of my life. I just wanna see